어머니, 제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발 좀. 이게 나이가 드시면 정신까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폐지 주워 다니는 사람 주제에 우리 집 어머니라고 어디 가서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시장 골목에 먼저 떨어졌습니다. 아침 장 보러 나온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가 그친 직후라 바닥엔 물기가 남아 있었고 젖은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허리를 굽힌 노년의 여성이 손수레에 종이박스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김정옥, 74세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래된 비닐 모자를 눌러 쓴 채 말없이 묵은 박스를 끈으로 묶고 있었죠. 그 앞에 서서 소리를 높인 사람은 며느리 윤세진, 38이었습니다. 구두굽이 물기를 튕기며 서 있었고 옅은 향수 냄새가 젖은 시장 냄새와 섞였습니다. 사람들은 멈춰서서 그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세진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사람 많은 데서 이런 거 하면 저희 집안만 창피해요.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손수레 손잡이에 올려둔 손을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박스를 올렸습니다. 손등엔 굵은 핏줄이 드러났고 젖은 장갑 끝이 약간 찢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옆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시장 사람들은 이 노인을 매일 봐왔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말없이 종이를 모으고 말없이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는 표정들이었죠. 세진은 손수레를 발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저희 남편 자리 생각하셔야죠. 폐지 줍는 시어머니 있다. 소문나면 누가 좋겠어요. 그 말은 당사자를 낮추려는 말이라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는 다르다고 증명하려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시장의 작은 소음들이 그 순간 줄어들었습니다. 떡집 사장은 떡을 썰던 칼을 잠깐 멈췄고 채소가게 앞에 쌓인 상자도 그대로 굳은 듯 보였어요. 누군가는 슬쩍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런 장면은 어디서나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박스 하나를 다시 주워 올리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도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바닥에 놓인 박스를 두 손으로 꼭 눌러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가자 하는 듯 손수레를 다시 당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세진이 다시 막아섰습니다. 우리 남편 있는 회사 사람들이 여기 장 보러 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다 알아볼 텐데 강남 사는 사람 집에 이런 시어머니 있는 거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집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내가 피해자라는 쪽으로 논리를 돌렸습니다. 본인은 집안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 시어머니는 말 안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 방식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이 서서히 한 발짝씩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양반 여긴 다 아는 사람들인데 하고 말하려는 듯 했지만 세진의 표정이 워낙 딱딱해서 누구도 쉽게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그 틈을 타 손수레를 옆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면
더 큰 창피를 당할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진은 한 번 시작한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돈도 없으시면서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시장에 있던 몇 사람의 눈썹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돈도 없으시면서라는 말은 듣는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단어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폐지를 줍는 걸 말리는 수준을 넘어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죠. 정옥은 그제야 아주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대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지혜로 자라는 인생, 함께 피어나는 인생나무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폐지를 줍는 손일지라도 그 손 안에 어떤 세월과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는 쉽게 알 수 없죠. 때로는 남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가장 부끄러운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채널은 그런 숨은 사연과 존엄을 기억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자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진은 불편한 듯 머리를 쓸어 넘기고 SUV 쪽을 흘깃봤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준 기사도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얼마나 봤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오면 그땐 진짜 그냥 안 넘어가요. 하고 말하듯 눈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말은 위협이라기보다 자기 체면을 세우는 최후의 문장이었습니다. 세진이 돌아서서 차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정옥에게로 모였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괜찮으세요라고 했지만 정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수레를 다시 밀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엔 아직도 반짝이는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값을 매기려는 사람과 묵묵히 자신의 날을 버티는 사람이 같은 골목에 서 있던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친 시장 골목엔 다시 사람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채소 상인은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넸고 생선가게 앞에서는 얼음 위에 반짝이는 고등어가 줄지어 놓여 있었죠. 그러나 그 활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만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팔짱을 낀 채 노년의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손수레 옆에는 젖은 폐지 묶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리는 불과 한두 걸음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간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세진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카메라 앱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이런 모습, 남편 회사 사람들이라도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듯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뾰족했습니다. 김정옥은 아무 말 없이 흩어진 상자를 모아 다시 묶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오래된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정리하던 사람의 손이었죠. 세진은 그 손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해지는 건 세진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시장 상인 몇 명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아주머니 저번에도 새벽마다 와서 폐지 모으시던데 며느리가 왜 저러는 거야? 남의 일이라도 기분이 나쁘네. 그 목소리들은 작았지만 확실히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세진은 그 기류를 눈치챘는지 표정을 더 딱딱하게 굳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커피를 버렸습니다. 그 행동은 무심한 척했지만 내심 불편한 감정을 숨기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에 젖은 상자를 꺼내어 세 줄로 묶으며 손목을 돌렸습니다. 짧은 숨이 섞인 한숨이 들렸고 그 소리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옥은 갑자기 시장의 끝을 바라봤습니다. 저쪽 끝 오래된 간판 밑에는 정옥빌딩 관리소라는 표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그녀가 소유했던 건물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보였으니까요. 그 순간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불쌍해. 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 쪽을 향해 눈을 흘겼고 아이의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흙 묻은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그 손으로 손술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세진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저를 욕먹이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는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고요한 확신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젖은 박스와 신문 조각만 남았습니다. 세진은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바람이 불며 옷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때 맞은편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세진은 문득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정말로 체면을 지키는 일이었는지 아주 잠깐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구두굽을 세우며 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날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기억할 준비를 이미 마친 듯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창문 너머로 젖은 골목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정옥은 집에 돌아와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낡은 방 안에는 하루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앞치마, 무거운 장갑, 그리고 손술의 끈에서 묻은 먼지 냄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상의 눈빛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 손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밤 10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남 정옥빌딩 관리소 직원 충원 공고 발표. 그 짧은 문장이 귀를 스쳤습니다. 정옥의 눈이 천천히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빌딩은 바로 자신이 가진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관리회사가 대신 운영하고 있었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옷차림을 보면 마음까지 가난하다고 믿는다. 그녀는 손을 모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 눈으로 나를 보게 하지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오래된 작업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옷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단추가 하나 빠져 있었지만 천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 옷을 품에 안은 순간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예의를 잃지 않던 시절,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정옥은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생활비라고 적힌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필로 짧게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정옥빌딩 지원. 이름 김순자. 글씨가 약간 흔들렸지만 그 문장은 결심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연필을 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며 누군가의 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 대신 보여줄 때네요. 그녀는 다음 날 입을 옷을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셔츠, 검은 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 그 옆에 장갑과 마스크를 가지런히 접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표에 김순자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인내가 행동으로 바뀌는 첫 신호였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섰습니다. 라디오에선 누군가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바람이 불고 또 멈추고. 그 가사가 방 안에 퍼지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을 몰랐지만 이제 그 무지가 자신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시험의 무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내일은 사람을 보는 눈을 다시 배워야 할 날이에요.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그 바람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달래주는 손길처럼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른 아침, 김정옥은 아직 해가 뜨기 전 거리를 걸었습니다. 공기엔 새벽 냄새와 먼지 섞인 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일찍 출근하는 청소원들과 경비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손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았습니다. 작업복 위로 얇은 바람막이를 걸쳤고 목엔 임시 이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순자만 69세라는 글씨가 검은 펜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정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익숙한 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정옥 빌딩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다시 그녀의 일터가 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청소원으로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가진 높이를 그 높이만큼 낮아져야 볼 수 있죠. 빌딩 입구에 도착하자 관리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젊은 남자 직원 2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커피와 간단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하셨다고요? 연세가 꽤 되시네요. 한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정옥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느리지만 성실하게 합니다. 그게 제 장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미묘하게 웃으며 동료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분들 오래 못 버티시던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한 달만 써보세요. 버티면 그땐 믿어주세요.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세요. 복장은 규정에 맞춰 오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꾸벅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쪽에서 두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연세에 일 나오는 분들이 있네. 그러게.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그 목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정욱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은 결연했습니다. 빌딩 로비에 도착하자 유리병 너머로 관리업체의 대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세진 대표 고객 만족 경영 대상 수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욱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미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참 작아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 위 빨간 불이 들어오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빛이 비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비닐 앞치마, 낡은 모자, 장갑에 묻은 먼지. 그 모습은 한때 시장에서 모욕당하던 노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스스로 그 모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나를 시험할 차례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녀의 얼굴이 유리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욱 빌딩 청소직 면접 완료. 내일부터 출근. 그 밑에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상은 겉을 본다. 나는 속을 본다.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방 안엔 어둠이 내려앉았고 창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첫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욱 빌딩 로비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정욱은 청소도구가 실린 카트를 밀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밤새 광이 반짝였고 유리병 너머로 도시의 햇살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고 허리에 걸레를 매달았습니다. 손목에 묶인 고무줄은 조금 낡았지만 손끝의 동작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지하부터 시작하자. 스스로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리직 직원 둘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아주머니 있다며? 예. 나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도 꼼꼼하대요. 요즘 그런 사람 보기 힘들지. 문이 열리자 정욱은 그 둘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인사만 대충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손수레를 밀고 지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서늘하게 번졌습니다. 바닥에 묻은 타이어 자국을 따라 물걸레가 지나갔습니다. 정욱의 팔뚝에 힘줄이 서며 손목이 묵직하게 움직였습니다. 작업 도중 문득 구석에 떨어진 낡은 종이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 온 분이세요? 윤세진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구두 굽에서 울리는 소리가 공간에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낀 정옥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네, 김순자입니다.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진은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다. 지하랑 화장실 청소는 철저히 하셔야 해요. 건물주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 무렵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정옥은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햇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도시 한복판에서 보이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가진 줄 알지만 그 자리를 버텨내는 건 결국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한 조각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는 그 동작이 누구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후 윤세진이 현장을 순찰하듯 돌아다녔습니다. 정옥이 청소 중인 복도 끝에서 걸레를 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저기요. 물은 꼭 다 닦아내세요. 지난번에도 미끄럽다고 민원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요. 요즘 이런 일도 못하면 바로 교체돼요. 그녀의 말투에는 명령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걸레를 짜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럼요.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세진은 잠시 그 눈빛을 보며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뭔가 평범하지 않다. 하지만 금세 시선을 돌리고 힐을 울리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퇴근 무렵 정옥은 관리소 옆 복도에 놓인 공용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빌딩 임대료 보고서가 열려 있었고 맨 상단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소유주 김정옥. 그녀는 그 이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과 일꾼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를 닫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족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였으니까요. 퇴근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낮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처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움쪼렸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요. 그 말엔 피곤함보다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바람이 얼굴에 스쳤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옥 빌딩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관리회사에서 점검을 나온다며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윤세진은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건물 곳곳을 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높고 단호했습니다. 청소구역 점검 들어가요. 오늘은 건물주도 현장 확인하신대요. 다들 실수 없게 특히 지하층은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직원들은 일제히 대답했고 정옥도 조용히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이 오리라
이미 알고 있었던 듯이요. 세진은 오후 점검을 앞두고 복도를 돌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말끝마다 피로와 신경질이 묻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왜 아직 물기가 남아 있어요? 청소라면 청소답게 좀 하세요. 정욱이 대걸레를 멈췄습니다. 지금 닦고 있었습니다. 닦는다고 다 닦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있으시니 힘드신 건 알지만 이 일도 책임이에요.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 던진 무심한 듯한 비수였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그것으로 모자라 서류를 들고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이번 점검 통과 못하면 청소용역 새로 계약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정욱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바닥을 다시 닦았습니다. 정신은 늘 차려왔죠.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점검 시간이 다가오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욱은 유리창을 닦으며 멀리서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관리소장이 세진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건물주님 직접 오신답니다. 대표님도 인사 잘하셔야죠. 세진은 긴장한 듯 머리를 만지며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요.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해야죠. 잠시 후 검은 세단 한 대가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 2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 뒤로 천천히 발을 내딛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김정욱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작업복을 입고 걸레를 쥐던 그 김순자 아주머니가 말끔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윤세진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이 건물의 소유주 김정욱입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로비 안의 공기를 단번에 멈추게 했습니다. 세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게 김순자 씨라 불러주시던 분이죠. 정욱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엔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좋은 공부를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직원들이 숨죽인 채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세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더라도 다르지 않았을 거다. 사람은 가진 걸로 상대를 판단하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유리, 반짝이는 바닥, 그 위에 반사된 사람들의 얼굴. 이 바닥은 매일 닦아야 깨끗해지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그걸 다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녀는 관리소장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와의 계약은 오늘로 종료합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새로운 관리팀은 곧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세진을 향해 고생 많으셨어요. 윤 대표님. 하지만 이제 사람의 높이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교훈처럼 들렸습니다.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빌딩 출입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리쬐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에서 세진이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욱은 미소를 지으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청소는 이제부터죠. 며칠 뒤 윤세진의 이름은 업계 전반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청소원에게 막말한 관리 대표가 사실 건물주 며느리였다더라. 그 소문은 기사보다도 빨리 입에서 입으로 번졌습니다. 사진은 없었지만 현장에 있던 직원 몇 명의 증언만으로도 이야기는 생생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거래처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빌딩의 출입 권한 역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세진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이메일 알림창엔 계약 해지, 계좌 정지, 업무 중단이 반복되어 떴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머릿속에서 며칠 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시어머니의 얼굴, 단정한 정장 차림, 조용한 목소리. 그 한 장면이 모든 걸 무너뜨린 듯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강민수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나 정말 몰랐어. 그런 건 줄.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 그걸 네가 무너뜨렸지. 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그저 체면이. 체면보다 사람 먼저 봤어야지. 짧은 침묵 후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짐을 싸며 웅성거렸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 대신 한숨만 새어나왔습니다. 한편 정욱은 시장을 걸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폐지를 주었던 그 골목.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그 청소 이야기 진짜 통쾌했어요. 요즘 그런 어른 보기 힘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녀는 길가에 화분을 고쳐 세웠습니다. 한쪽엔 떨어진 종이컵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종이컵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높이 있어도 결국은 이런 걸 줍게 돼요. 다만 어떤 마음으로 줍느냐가 다를 뿐이죠.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세진은 어머니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현관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집안의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쪽에서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봉투 끝이 젖어 있었습니다. 세진은 문 앞에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안쪽 문이 살짝 열리며 정욱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 봉투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밖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욱은 봉투를 들어 올리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현관 옆 화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다만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의 조명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정옥은 창가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가 떠 있었고 그 빛이 유리창을 타고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세상도 조금은 깨끗해졌겠죠?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통과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김정옥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전날 밤 현관 앞에 두었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날 제 자신을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다시 배우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부끄럽지만 진심이에요. 세진 드림. 글씨는 불안하게 떨렸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미묘한 웃음과 슬픔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려나 보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함께 있었고 표지에는 여전히 그날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겉을 본다. 나는 속을 본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동안 흙과 빛, 모욕과 침묵으로 쌓인 그 말이 이제는 삶의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봄의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문을 열고 집 앞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지난번 이야기 방송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다들 너무 과하게 본 거예요. 저도 그냥 한 사람일 뿐이죠. 시장의 구석에 다다르자 그녀는 예전처럼 작은 쓰레기 조각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부끄러움이 아닌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또 청소하러 오셨어요?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마음이 더러워질까봐. 소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어귀의 햇살이 둘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은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예전에 겪은 일에서 생각난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일을 멈추면 마음도 늙어요. 하지만 일은 존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센터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센터 문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빛이 닿았습니다. 사람의 높이는 가진 게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용기에서 정해지죠.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시장의 간판을 흔들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정옥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그녀가 한때 폐지를 주었던 그 골목.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분마다 새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피는 거죠. 사람도, 마음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따뜻한 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세월이 그녀의 존엄을 감싸주는 듯이. 세상은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높이 올라선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서 피어납니다. 김정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재산보다 마음이 사람을 진짜 어른으로 만든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세상을 닦습니다. 그 차이는 직업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용히 빛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금 더 깨끗하게 비추겠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속의 작은 나이테 하나로 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이야기도 함께 자라나길 바랍니다.